이어서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송태현 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연결고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고 또 러셀 2000이 2.65%.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잘 갔다. 또 이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강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단기 금리가 장중에 역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시장에서는 예. 그렇게 회자가 되지 않았죠. 그렇죠. 하지만 미국에서 오늘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속 보고 있었었는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자마자 뉴스가 정말 다라라라라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네.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분명 조정을 받을 때는 장단기 금리에 대한 부분이 또한 붉어지게 되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떨어뜨리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하락이 되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경기 침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이에 따라서 차익을 분명히 잡으실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지 않았어요. 10년 금리가 2.4% 그리고 2년 금리가 2.354%가 나오게 되면서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한 4.7bp 정도 남아있는 이러한 이제 이 종가로는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10bp 언더네요. 네, 10bp 언더까지 내려왔었고요. 장중에 1bp까지 붙었다가 결국은 역전이 되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이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국채에 대한 금리가 역전이 되게 되면 네. 이 경험적으로 경기 침체가 10번 중에 9번은 일어났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경기 침체인가 이렇게 생각을 아무래도 하는 거죠. 예. 이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통계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죠. 많고 예. 그리고 확률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네네. 이번에도 다르다는 거의 대부분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미국 연준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이제 불안감이 있으면 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준이 예. 있어야 될 이유죠. 예, 연준 홈페이지에는 25일 날 2년물하고 10년물의 금리 역전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말 것, 일드 커브 반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게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게 역전이 된다 하더라도 네. 이게 꼭 경기 침체로 바로 직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더욱더 짧은 물을 보게 되면 아직도 스프레드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더욱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선 있습니다. 불은 껐고요. 예.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계속적으로 이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은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연준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금리 관련해서 통화 긴축을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데이터 디펜던시를 하게 되면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네.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이미 통화 정책을 실패를 하게 되면서 네. 경제 경착력이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 즉 이게 아. 결국은 위에서 얘기를 했던 경기 침체랑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제 매우 강했고요. 그랬죠. 나스닥이 1.8%가 올라가게 되고 러셀 2000이 2.6%가 올라가게 되면서 역시나 기술주 중심의 이러한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이 대표적인 종목이 강하면서 네. 시장이 강했더라면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표적인 종목도 나쁘지 않기는 했습니다만 중소형주가 훨씬 더 강하게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갔던 시장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쪽에서는 좋았겠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네. 작은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서학 개미분들은 보통 더 대형주에 많이 하시다 보니까 쏠려있죠. 조금의 느낌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별로 좀 보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한 0.7% 정도가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대표적인 거군요. 그리고 리비안이 17%, 그리고 셉니다. 루시드가 7.8%,
차지 포인트가 한 5% 정도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 전에 이제 주식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렇죠. 8%가 상승이 나오게 되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27일 로이터에서 나온 보도 내용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소식이요? 테슬라라고만 국한을 지을 수는 없고요. 자동차 전부입니다. 전기차 전반적으로 나온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네. 같은데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벌금을 상향 정책을 다시 한 번 더 강화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악재가 됩니다.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못 전통 맞추면.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악재일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네. 뭐 전기차 업체들한테는 당연히 좋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또 이게 또 이야기고요. 희비가 엇갈립니다. 사실 예전에도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가 다시 한 번 더 붐업이 되게 되면서 올라갔던 이유가 유럽에서의 환경 규제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랬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 네. 전기차로에 대한 전환에 대한 가속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연합체. 지프라든지 뭐 클라이슬러라든지 좀 무거운 차들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벌금이 상당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군요. 차종이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예. 탄소 배출권을 더 높은 가격에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전기차 관련돼서 더욱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벌금을 통해서 더욱 이러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예. 이런 쪽으로 사용이 더욱더 되면은 훨씬 더 자동차 환경에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언급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당연히 호재로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전통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이거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네.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전통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로에 대한 전환에 대한 부분의 속도를 더욱더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럴 수 그런 있겠네요. 부분이 더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포드 같은 경우에도 6%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허머 관련돼서 예약이 생각보다 더욱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한 4.6%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도 7%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 특히 전기차 쪽에서 조금 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눈에 띄었던 게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던 부분이 그랬어요? 있었었고요. 네네. 그 외에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뭐 메타버트가 17%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 네. 유니티도 한 6%, 로블록스도 한 5%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의외에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다 잘 갔더라고요. 예,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한 3%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고요. 강했네요. 에어비앤비도 한 5%, 그리고 트립 어드바이저도 한 5% 정도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여행 다 올랐네. 여행 수요가 2022년도에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연결해야 될 종목들이 이제 어제 잘 갔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또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2차 전지 업체들은 근데 종목별로 조금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제 종가까지 좋았던 첨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하고 계속 연계가 LNF. 되면서 좋은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요 근래에 한 3일 정도 쉬었었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염두에 두셨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MP라든지 아니면 코세스 뭐 이런 종목들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리오프닝 관련돼서 국내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뭐 대한항공까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주는 아직까지 좀 큰 쪽으로 보자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주제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잘 나왔습니다.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사실 첫 번째 이슈를 빨리 정리를 했던 게 이것 때문에 정리를 한 건데 이건 메인이죠.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시간이 시장에서 한 4%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잘 갔죠. 네. 뭐 그만큼 주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컨센서스를 모두 다 상회를 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디램의 이제 평균 가격 같은 경우에는 미드 싱글 정도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뭐 빅그로스 자체가 더욱더 올라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상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세부적인 건 내려간 건 있지만 큰 폭에서 큰 틀에서는 올라갔다. 단가는 내려가기는 했지만 예, 예. 이제 Q 자체, 양 자체가 늘어나는 자체가 부분이 늘었다.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사실 PC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 수요는 정체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 데이터 센터에서 큰 폭의 이제 성장률을 보이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상회를 했다라고 데이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 2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달라졌군요. 역시나 더욱더 우리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게 될 거고 디램 업황이라든지 낸드의 업황 같은 경우에도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그렇군요. 것 같고요. 네. 산업 전망 같은 경우도 발표를 했는데 디램의 수요에 대한 빅그로스가 한 10% 중후반까지도 증가할 것이다.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디램이 있었고요. 긍정적이군요. 예, 낸드 같은 경우에는 빅그로스가 30% 정도까지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이닉스 잘 가자. 라고 이야기가 예,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디램의 업황 전망 그리고 낸드의 업황 전망이 사실 지금 월가에서도 엇갈리고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지 음.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단은 하이닉스하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기 높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IT 투톱 관련돼서 상당히 강한 이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더 잘 가겠죠? 아무래도 상관계수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네네. SK 하이닉스가 탄력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결국 국내 증시에 대한 이제 지수 탄력도 그렇죠. 올라갈 수 같이 있을 가겠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디램하고 낸드 중에서 낸드 쪽이 더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낸드 관련된 업체로 평가를 받고 있는 뭐 APTC라든지 APTC. 예, 아니면 네. 동진세미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바닥에서부터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테크윈 같은 종목도 네, 네. 고객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관련된 업체들까지도 관심 있게 조금 폭넓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테크윈까지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